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가드레일 하나 없는 산길을 운전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자욱한 안개와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900m 아래로 이어지는 낭떠러지만이 가득한 곳이죠. 그 정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지인들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추운 스키 리조트가 있습니다. 신부값으로 다이아몬드 캐럿을 지불하고 여성이 일부 다처제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 세계 자유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레소토는 국토 전체가 해발 약 1400m 이상에 위치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의 덴버보다 더 높은 곳이죠. 이곳의 공기는 아주 맑고 차가우며 거칩니다. 겨울이 되면 험준한 말루티 산맥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입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마을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하기보다 땔감을 구하느라 바쁘죠. 그리고 이 얼어붙은 산등성이 높은 곳에는 많은 분이 들어본 적 없을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유일한 스키 리조트, 아프리스키입니다. 레소토 북부, 옥스보에 위치한 이곳은 해발 3223m에 달하며 5월에서 8월 사이 성수기에는 눈이 90cm까지 쌓입니다. 아프리스키는 마치 알프스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인데요. 스키와 스노보드는 물론 펫바이크와 고산 하이킹까지 짜릿한 액티비티가 가득합니다. 네, 정말로 7월에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불과 몇 시간 거리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이 사막의 열기에 고생할 때 이곳의 관광객들은 눈싸움을 하고 슬로프 옆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십니다. 케이프타운에서 온 여행객 카일 베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눈을 본 적은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스키라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단순히 신기해서가 아니라 이곳 특유의 평화로움이 정말 좋습니다. 아프리스키에는 매년 겨울 10,0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현지 숙소는 하룻밤에 약 27,000원에서 135,000원 정도 하는데요. 일자리가 귀한 이 나라에서 성수기 동안 100명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왜 진작 이런 곳을 몰랐을까 싶으신가요? 그게 바로 레소토의 매력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 애쓰지 않고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곳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은 동굴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곳에서 발견할 것들은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편견을 깨뜨릴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광산인 레생 다이아몬드. 광산 바로 동쪽에는 시간이 새겨진 고대 바위 은신처들이 있습니다. 이 동굴들은 오늘날 레소토의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들이 채굴되는 레생 근처에 있는데요. 레생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에 약 540억 원에 팔린 910캐럿짜리 레소토 레전드가 그 예죠. 하지만 가슴 아픈 현실은 대다수 바소토인 레소토 사람들이 그 부를 직접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2026년 현재 레소토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여전히 약 175만 원 미만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익의 대부분은 외국 기업과 정부로 흘러가죠. 과거 부족 전쟁이 이어지던 수세기 동안 바소토 여성과 아이들은 지하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거의 어둠 속에서 살았죠. 한 현지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여성이 땔감도 남편도 없이 혼자 동굴에서 4번의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샘물을 마시고 덫으로 작은 짐승을 사냥하며 정막 속에서 갓난아기를 키워냈습니다. 잊힌 왕국의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이제 레소토의 여성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배운 모든 것을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시골 마을에서 남자는 꽃이나 화려한 말솜씨로 여자의 마음을 얻지 않습니다. 대신 로볼라라고 불리는 신부값을 제한하죠. 전통적으로는 서로 지불했지만 돌과 하늘의 나라인 이 눈 덮인 왕국에서는 오늘날 다이아몬드가 그 역할을 대신하곤 합니다. 레소토 성평등 청소년부에 따르면 전국 전통 혼인의 70%에서 여전히 로볼라 관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부값이 소 3마리에서 6마리,
혹은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보석과 맞먹습니다. 광부로 일하는 나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자를 사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로볼라를 지불하는 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가족에게 내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존중을 의미합니다. 레소토에서는 부유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두기도 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합법이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모든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골 지역 기혼 남성의 약 8%에서 12%가 이 관습을 따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결합을 한 여성의 72%가 가족 간의 협력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직접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아내가 화목하게 지내며 함께 아이를 키우고 농사를 지으며 산촌 생활을 헤쳐나갑니다. 질투요. 당연히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보다는 연대감이 더 흔합니다. 그리고 모키보라는 처녀들의 춤이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소녀가 전통 장신구와 옷을 걸치고 야외에서 춤을 춥니다. 리듬에 맞춰 땅을 구르고 바람처럼 흐르는 팔 동작은 장관을 이룹니다. 바소토 여성들은 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매우 강인하고 충직합니다. 이곳의 구애는 천천히 진행되며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약속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로볼라를 지불하시겠어요? 결혼이 하나의 견고한 약속인 이곳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남성의 문해율이 더 높지만 레소토는 정반대입니다. 2026년 기준 레소토의 15세 이상 여성 문해율은 88.3%에 달하는 반면 남성은 70.1%에 그칩니다. 이 작은 산악 왕국은 더 큰 경제 대국들을 제치고 아프리카에서 여성 문해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모두에게 열린 무상교육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레소토 정부는 초등 무상교육을 실시했고 소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많은 시골 지역에서 소녀들은 학교를 독립을 위한 길로 보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소를 몰거나 일을 하기 위해 일찍 학교를 떠나는 소년들과 달리 소녀들은 배움을 밀어붙이죠. 모코틀롱 출신의 19살 학생 레라토는 말합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가지 못하셨거든요. 저와 어머니, 우리 둘 모두를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여성들이 많은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농장을 관리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죠. 경제적 어려움이 실제하는 이 나라에서 교육은 곧 힘이며 많은 여성이 무력이 아닌 책을 통해 조용히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 정상에서 기다리는 풍경은 여러분의 숨을 멎게 할지도 모릅니다. 절벽과 구름 사이를 뱀처럼 휘감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900m 아래로 추락할 수 있는 곳이죠. 사람들은 이곳을 산이 패스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의 통과 의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험준한 고갯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콰줄루나탈과 레소토의 모코틀롱 지역을 연결합니다. 거리가 짧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길이는 9km에 불과하지만 오르는데 2시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날씨가 나빠지면 더 오래 걸리죠. 고도는 1000m 이상 높아지며 가파르고 빙판이 지는 비포장도로는 자주 안개에 휩싸입니다. 현지인들은 하늘로 통하는 길이라 부르고 관광객들은 공포의 길이라 부릅니다. 일단 비포장 구간에 들어서면 구글 맵도 길 안내를 포기합니다.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고 표지판이나 안전망도 없습니다. 오직 급커브와 깎아지른 절벽뿐이죠. 미국 오리건주에서 온 여행가 앤드루 밀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내 손이 떨렸어요. 한 번은 절벽 끝에서 시동이 꺼졌는데 아래를 보니 안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반드시 제대로 된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나 렌트한 소형차로는 절대 무리입니다. 출발 전 날씨 확인도 필수고요. 눈이나 비가 오면 길은 완전히 통제됩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정상에 오른 이들에게는 놀라운 보상이 기다립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펍입니다.
산이 마운틴 로스지는 해발 2870m에 있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춥지만 석조 건물의 펍 안으로 들어서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와 시원한 맥주, 그리고 세상의 끝에서 술을 마시는 듯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메뉴에는 현지 맥주와 바소토식 찜 요리,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밖으로는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청백색의 장관을 이루며 끝없이 뻗어 있습니다. 운 좋게 안개가 걷히면 독수리나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따라 염소를 모는 목동 소년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직접 운전해 보시겠어요? 구름 속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이 아찔한 절벽을 견딜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도 마세루의 기본 숙소는 하룻밤에 약 27,000원 정도입니다. 삼성급 호텔은 47,000원에서 67,000원 정도 하죠. 팝하프과 고기, 채소로 구성된 든든한 한 끼 식사는 5,000원에서 8,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국경 근처나 관광지에서는 미국 달러도 통용되니 바로 환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병원이 있긴 하지만 시설이 제한적입니다. 외국인이나 장기 여행자라면 반드시 응급후송이 포함된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은행의 2026년 자료에 따르면 현지인의 평균 월급은 약 27만 원 정도입니다. 많은 미국인이 케이블 TV 요금으로 내는 돈보다 적은 액수죠. 네, 물가는 정말 저렴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매우 귀합니다. 실업률은 약 33%에 달하며 청년층과 시골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치안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도 안전하다고 느낄 정도죠. 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불을 과시하지 마세요. 현지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 이곳에서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맞을까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국경선이 다시 그려지고 마을 이름이 바뀌고 역사가 새로 써지는 식민 지배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소토는 다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내륙국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식민지화되지 않은 나라라는 당당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수도 마세루 외곽에 있는 해발 1800m 이상의 삼고원, 타바 보시우입니다. 밤의 산이라는 뜻이죠. 아래에서 보면 평범한 평지 언덕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천혜의 요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방이 가파른 절벽이고 들어가는 길은 좁으며 아래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1800년대에 이곳은 완벽한 방어 기지였습니다. 바소토 민족의 창시자인 국왕 모슈에쇼의 1세가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가축, 우리와 돌집, 막루를 짓고 피난민을 받아들여 부족을 통합하며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레소토의 역사학자 레레코 모케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타바보시우는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죠. 모슈에쇼의 국왕은 지형을 저항의 도구로, 당열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밤이 되면 키가 커져서 밤에 공격해오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 백성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1820년부터 1868년 사이 국왕은 줄루족, 보어인, 영국군 등 수많은 위협에 직면했지만 누구도 타바보시우를 무력으로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조약을 통해 레소토를 식민지가 아닌 영국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통치권과 언어,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오늘날 타바보시우는 성지로 남아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여전히 서 있는 돌 유적을 걷고 국왕의 묘를 참배합니다. 그리고 과거 전사들이 지켰던 그 능선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죠. 황금빛 노을이 계곡을 물들일 때면 왜 이 산의 이름이 밤의 산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밤과 함께 산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소토 사람들에게 독립은 달력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하나의 성격이자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공식적인 독립은 1966년이었지만 모쇼에쇼의 국왕 아래 시작된 자치통치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레소토를 걷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은 민족의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레소토는 여러분을 시험할 겁니다. 따뜻하지도 편하지도 않으며 관광객을 위해 꾸며진 곳도 아닙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특히 고산지대에서는 폭설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기도 합니다. 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고 진흙투성이에 가파르며 가드레일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지에는 표지판도 주유소도 패스트푸드점도 없습니다. 오직 안개와 양떼 그리고 광활한 공간뿐이죠. 구글조차 길을 찾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일 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173만 원이며 빈곤율은 50%에 육박합니다. 공공진료소는 무료지만 시설이 부족하고 사립병원은 수도 마세루에만 있어 오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공용어는 세소토입니다. 정부나 학교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만 시골 지역에서 유창한 영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인과 소통하고 싶다면 기초적인 세소토어 인사를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척박함 속에서도 레소토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강력 범죄는 드물고 많은 사람이 문을 잠그지 않고 살죠. 좀도둑은 있을지 몰라도 일상이 공포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말수는 적지만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길을 알려주고 따뜻한 난로가 자리를 내어주며 때로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돌집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머리에 물동이를 인 할머니들은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인자하게 미소 짓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레소토의 진정한 심장일지도 모릅니다. 남부 아프리카의 작은 산악 왕국과 영국의 푸르고 비가 내리는 웨일스.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1985년 레소토와 웨일스는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민간 파트너십은 지금도 활발합니다. 이 모든 것은 1984년 에티오피아 대기근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구호 물자를 보낼 때 웨일스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회성 원조가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찾은 곳이 레소토였습니다. 바다 없는 산악 지형, 깊은 문화적 뿌리와 영적 자부심, 그리고 시골의 가난과 의료 부족이라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심지어 푸른 언덕과 험준한 산맥이 어우러진 지형까지 닮았습니다. 그렇게 웨일스 레소토 링크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양국 130개 이상의 학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디프에서 마세루까지. 학생들은 편지와 영상통화는 물론 직접 방문을 통해 서로의 음식과 문화, 언어를 배웁니다. 웨일스는 의료진을 레소토에 파견합니다. 레소토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가 17,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이나 영국보다 25배나 열악한 수준입니다. 대신 레소토의 간호사와 의료 종사자들은 웨일스의 병원에서 연수를 받으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타바체카의 시골 진료소 코디네이터인 아넬레 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얻은 것이죠. 서로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 관계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잡한 서류 절차가 있는 거대 정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마을과 마을, 학교와 학교, 그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세계의 관계가 점점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요즘, 이 관계는 상호 존중과 문화 교류, 그리고 인류애라는 가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레소토는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더 귀한 것, 즉 의도를 가진 삶을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같은 만남을 뒤로 하고 느리지만 단단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준비가 되셨나요? 댓글로 답해주세요. 가보시겠어요? 아니면 머무르시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